아니면은 뭐 손 변호사님이 제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치매에 걸렸어.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그 어제 광주 쪽에서 판결이나 유명한 게 나왔잖아요. 구하라 씨가 이제 사망한 지는 꽤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구하라 씨의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버린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구하라 재산을 내놔라 해가지고 아주 국민적으로 공분을 많이 샀었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은 상속 1순위는 이제 배우자랑 자녀인데, 근데 구하라 씨는 미혼이고 자녀도 없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부모한테 넘어가긴단 말이에요. 이순이. 네. 아빠 엄마가 둘 다 살아있었으니까 원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아빠랑 엄마랑 50%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애초에 엄마가 50%를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가져가는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청구를 할 부분을 이제 그 오빠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스스로 내가 하라한테 이거 돈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권리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래서 어제 판결 결과를 보니까 좀 바뀌긴 했는데 근데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6대4로 판결이 나왔거든요. 1을 더 준 거네요. 네, 원래 5대5였는데 엄마한테 이제 40%만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괜찮나요? 원래 이혼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여하는 정도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동등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더 기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뭐 혹시라도 그 상속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없어요. 이혼해가지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제 자녀들이 이제 50대 50으로 제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제가 뭐 그 요양원에서 이제 그 골골될 때까지 계속 부양을 했고, 둘째 아들은 진작에 아빠랑 연을 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저에 대해서 부양을 더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기여도가 이게 높게 평가해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으면은 엠빵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 좀 더 몰아주는 이런 그 기여도, 기여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반대로 자식 재산을 부모가 상속할 때도 이걸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는데, 엄마는 오래전에 버렸고 아빠는 키워주기라도 했으니까 아빠 쪽을 좀 더 인정해주겠다 해서 6대4가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방향 자체는 옳게 가긴 했는데, 구하라 씨가 엄청 어릴 때 엄마는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민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상속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상속 결격. 네. 뭐 보통 뭐가 있죠? 자식이 부모 죽이거나. 그렇죠. 네, 이게 대표적인 거죠. 아니면 나보다 먼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손 변호사님이 제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치매에 걸렸어. 치매에 걸린 그 아버지를 살살 꼬셔가지고 유언을 막 조작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결격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하라법으로 해가지고 입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죠. 구하라 사건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뭐 큰 사건씩 한 번씩 터지면 갑자기 내가 친모다, 친부다 나타나서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옛날에 세월호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권리 주장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계속 입법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통과가 안 돼요. 왜 통과가 안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 국회에서 좀 힘을 내야겠네요. 사실 뭐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격분을 하고 있죠. 아니 엄마가 저 40%라도 가져오면 말이 안 된다.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해석을 뭐 유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이 빨리 좀 돼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모가 뭐 자식들을 뭐 유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좀 박탈하는 입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사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법에서는 이제 친모의 경우에도 상속분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법을 벗어나서는 이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주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기여분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고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의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관련법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법이 계속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그 구하라 씨 관련 상속 그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